이제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랑 붙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먼저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분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일단 이게 주변 측근들의 어떤 그 조언이었다고 해요. 이쪽에 가서 좀 붙는 게 어떻겠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의 촉을 좀 발휘해서 한번 이 빅매치의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개항을 해서 원희룡 이재명이 맞붙을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님은 항상 정치에서 그 소장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큰 싸움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예. 우리 당내에서도 큰 싸움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도 해오셨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다만 거기 가시면 원희룡 장관님이 본인 선거에만 너무 매몰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저는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는 최소 한 권역을 책임지는 그 선거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시던 뭐 존중하고요. 예. 이재명과의 1대1 싸움 또 거기서 원희룡 장관님 뛰시면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효과를 생각했을 때 이 선택이든 저 선택이든 다 응원 드립니다. 응원. 양비론으로 일단 가셨습니다. 응원하겠다. 저는 원희룡 장관 개인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네. 거기 가가지고 사실은 그 개항이 이제 지역구가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약간 유리한 지역인데 한 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이긴 적이 없을 거예요. 송영길 국민의힘이. 대표가 계속 맞아요. 송영길 됐으니까, 대표가 거기서 예. 계속 쭉 하셨으니까. 근데 원희룡 장관이 거기서 나가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대권 경쟁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지금 또 새롭게 이제 뭐 떠오르고 있는 한동훈 그 장관과의 이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네. 이제 진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선택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 원희룡 장관이 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몇 번 이제 그 개항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 뭐 그런 뭐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희룡 개항으로 장관이 오면, 오는 게 네.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청시민은. 그렇죠. 그 지역이 좀 뭐 해볼 만한 지역은 절대 아닌 겁니까? 좀 많이 험집니까? 개항을이? 많이 험지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재보선 나갈 때 본인이 시장했던 성남 분당을 빼고 계양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인천으로.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양지 찾아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햇살 쬐고 있는 그 양지 좋은데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험지 출마 제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항을을 지키는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나섰다가 좀 아깝게 지더라도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꼭 이기지 않더라도요. 저는 만약에 약간 뭐 저 같은 신인일 경우에는 의미 있는 패배가 괜찮은데 네. 그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지사 2번 했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장관까지 하셨는데 그런 뭐 의미 있는 패배가 필요 없는 분이라서 저는 그냥 배지 다시는 게 대권 가도에 더 유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분한테는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주변에 뭐 가장 센 사람과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지역구가 아니라면 혹시 좀 나설 만한 지역구 후보군이 좀 있을까요? 어떤 데 좀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 용심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딱 어디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수도권 121석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 당이 13석 먹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한 참패예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서울 동북벨트 아닙니까? 예. 제가 딱 가운데 있고 위로 도봉에 김재섭 있고 네. 아래로 우리 강동에 이재용 위원장 있고 이 동북벨트가 있는데 이 동북권역으로 오시면 네. 한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벨트의 그런 완성을 원희룡 장관과 함께. 예. 또 저희 그 동북벨트에는 김병민 최고위원도 있고 네. 또 오신환 전 의원도 있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가장 바람이 불 수 있는 불씨를 가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네. 다 함께 사는 예. 선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뭔가 표정이 되게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북으로 동북벨트에 오시라는 느낌인데. 와줬으면 하는. 네. 동북 어디 예. 구체적으로 근데 또 지역이 있습니까? 본인 지역구나 빨리 먼저 정하세요. 성심이 지역구 빨리 정하시고요. 예. 한번 원희룡 장관 어떤 결정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서울 종로 얘기로 좀 해볼게요. 서울 종로를 한동훈 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종로에서 맞붙는다면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 종로를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약간 뭐 가정이라고
해도 네, 뭐 약간 재밌는 대결이 되겠네요. 네, 음. 근데 그렇게 매칭 시키는 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한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네, 항상 무슨 총선이나 이럴 때 거물급 매치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는 쪽이 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이낙연 총리 총리에게. 종로에서 붙었다가 네. 사실은 총선도 지고 본인 선거도 지고 총선도 지고 그리고 약간 거의 뭐 정계 은퇴한 예. 이런 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양 진영에서 뭐 자기 대선 주자 보호한다는 뭐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붙일 이유가 있을까? 네. 종로에서 한동훈 이재명 뭐 가능성 없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절대 인천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번에 보면은 본인이 인재위원장까지 직접 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진교훈의 교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교훈 후보 어땠습니까? 그냥 그 전혀 거론도 안 되던 사람 입당시키고 바로 강서구청장 공천 줘서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올 권한도 공천 줄 권한도 다 가지고 있어서 네. 본인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는 이번 총선이 아닙니다. 다음 대선입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목표치도 과반에서 한 표 더 얻는 걸로 했잖아요. 어차피 지난번만큼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도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인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절대 인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